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마 완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용히 스쳐 지나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들어보셔도 됩니다. 김정자 씨, 올해 73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노년의 한 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쉽게 말로 꺼낼 수 없는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5시, 동네가 고요한 그 시간에 가장 먼저 불을 켜던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을 듯 시렸고 여름이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가게 문을 여는 그 순간마다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오늘도 잘 해내야지. 그 하루가 쌓이고 또 쌓이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손님이 넘치던 날도 있었고 하루 종일 문 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김정자 씨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다른 곳을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아이들만 잘 크면 된다. 아이들만 편하게 살면 그걸로 됐다. 그 생각 하나로 힘든 날도 버거운 날도 그저 말없이 지나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굳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선택의 이유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돌이켜보면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느긋하게 차 한 잔 마신 기억도 드물고 혼자 어디론가 떠나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옷 한 벌 사는 일은 늘 뒤로 미뤄졌고 시장에 가서도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애들이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을 뒤로 미루는 삶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다 자라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김정자 씨는 또 한 번 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자식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전세를 해야 할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자 씨는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가 좀 더 보태주면 되지.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거지. 그 말은 누가 시켜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 그리고 노후를 위해 쉽게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돈까지. 통장을 펼치는 순간 아주 잠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컸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이 편하면 됐다. 그래서 결국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 계약을 마친 날 자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한마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아무런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래, 됐다. 이 정도면 나는 다 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예전보다 연락이 조금 뜸해지고 만나는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해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해와는 다른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화면을 켰다가 다시 끄고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벨소리가 울리면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혹시 자식일까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광고 문자이거나 별 의미 없는 알림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짧은 순간, 정말 티도 나지 않을 만큼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조용히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서운하고 어떤 날은 그냥 괜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정자 씨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주었나?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당연하다고 믿었고 부모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낯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이미 올라온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리는 시간.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운하지? 그 질문은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조용한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을까? 그 질문은 그대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아주 천천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향하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기만 한 줄 알았는데 어쩌면 알아주길 바랐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 나도 저랬던 것 같아. 그때 나도 비슷한 마음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조용히 스쳐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 혹은 아직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에 이해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금씩 마음에 스며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저 한 사람의 경험으로만 보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대로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면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떤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흐름을 차분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허전함 이유 없이 올라오는 서운함, 이 감정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걸까요? 혹시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흐름 때문은 아닐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였습니다. 밥을 준비하면서도 이걸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했고, 하루를 보내면서도 이건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더 앞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생각의 중심에 자식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자식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성장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 삶의 중심이었던 존재가 조금씩 내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동안 내 삶을 붙잡아주던 중심이 조금씩 비어가는 느낌. 마치 오랫동안 기대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처럼 어딘가 허전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비어있는 것 같은 시간. 같은 집인데도 괜히 낯설게 느껴지고, 같은 하루인데도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다시 자식이 됩니다.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작은 표현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전보다 조금만 달라져도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다시 내 삶을 채워줄 것이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여전히 내 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되면 내 감정은 상대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자식이 바쁘면 나는 외로워지고, 자식이 무심하게 느껴지면 나는 서운해집니다. 기대했던 만큼 오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하루의 기분이 내가 아니라 상대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해지고, 조금 더 예민해지고, 조금 더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별것 아닌 순간에도 감정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조용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자식일까요?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 관계를 통해 얻고 싶은 어떤 감정일까요? 이 질문은 누군가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하루의 감정이 너무 누군가에게 맡겨져 있지는 않은지,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조금씩 중심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여전히 기쁩니다. 연락이 오면 여전히 반갑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 하루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비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고 있던 방식이 지금의 감정을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조금씩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 하나만 마음속에 남겨보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안에 숨어있는 흐름에 대해서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운할까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분명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불교에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분명 진심입니다. 밤을 새워 아이를 돌보던 시간,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었던 마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랑은 원래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는 순간 그대로 흘러가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랑을 마음속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만큼 했으면, 이건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아주 조용하게 마음에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이 됩니다. 기다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조금씩 커지고 점점 당연해지고 어느 순간 확신처럼 굳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이 마음이 커질수록 서운함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붙잡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바라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붙잡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만나고 함께 머물다가 다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키웠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머물렀던 인연일 뿐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붙잡음이 오히려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금 놓아주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담이 줄어들고 기대가 가벼워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는 것과 돌아오는 것을 하나로 이어진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은 그 순간의 인연입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인연입니다. 다른 시간, 다른 상황, 다른 흐름 속에서 다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준 것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순간에 충분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다림이 줄어들고 서운함이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놓는 연습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덜 붙잡는 것입니다. 조금 덜 기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덜 마음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편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 하나만 마음속에 남겨보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붙잡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조용한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따라오시면서 마음이 어느 순간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반대로 조금은 편안해졌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마음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더 바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잘못 살았나 하고 자책하기 위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시간, 그것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셨는지 아마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른 아침,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짓던 시간, 몸이 아파도 티내지 않고 그저 하루를 버텨내던 날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듣고 싶었던 말은 뒤로 미루며 살아왔던 그 긴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미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자꾸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조용히 남아있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밖으로만 향해 있던 마음이 이제야 조금씩 돌아오면서 비로소 내 안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달라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아주 작은 생각 하나, 아주 조용한 시선 하나만 살짝 바꿔보시면 됩니다. 주는 순간 이미 끝난 것이다. 이 한 문장,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한 건 뭐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완전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에 이미 다 전해졌고 이미 다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조금 줄어들고 서운함이 조금 덜해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하나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 말을 하루 중 어느 조용한 순간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건네보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저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다독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녁을 먹고 난 뒤 불을 조금 어둡게 켜놓은 것이라서, 혹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작게, 아주 작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복할수록 조금씩 마음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쉽게 흔들리던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괜히 올라오던 서운함을 조금은 부드럽게 흘려보내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괜히 가슴 한쪽이 허전하던 느낌이 조금은 잔잔하게 시작되는 하루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차를 따르고 그 따뜻한 온기를 손으로 느끼는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오늘 하루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결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한 가지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말년의 후회는 크고 특별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죽어도 내려놓지 못한 마음에서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진 마음을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공간을 가끔 떠올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감정들, 말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았던 마음들에 대해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남겨드리겠습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